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LGI 연구원의 이화영 성무입니다. 제목을 AX부터 BX까지 우리가 AX를 하는 이유는 사업적인 구조 대혁신을 위해서 AX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엑사원을 가지고 만들어가고 있는지 앞부분에는 LG의 전통 영역인 제조부터 금융 그리고 제약 영역까지 엑사원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에 저희가 엑사원이라는 걸 만들겠다고 처음 발표를 할 때 저희는 Artificial Expert Intelligence, 그러니까 전문가 AI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엑사원의 약자가 Expert AI for Everyone, 우리 모두를 전문가로 만들어주는, 인도해주는 Expert AI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큰 비전이 있는데요.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Expert Intelligence가 있습니다. 이 엑스퍼트 인텔리전스가 우측편에 보이는 전문가, 인간 전문가, 도메인 전문가를 만나서 도메인 전문가가 그런 엑스퍼트 AI를 계속 쓰면 쓸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거기에 더 많은 쌓여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전문가 AI가 점점 더 똑똑해지고 그 똑똑해진 AI는 다시 인간 전문가한테 더 많은 베네핏을 주는, 그래서 새로운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 이렇게 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보이는 아직 전문가가 되지 못한 도메인에 있는 초급이나 중급 엑스퍼트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에 저런 전문가 AI를 활용해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는 주전 전문가 AI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의 인텔리전스 레벨이 더 좋아지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런 아직 전문가가 되지 못한 인간 전문가가 다시 또 인간 전문가로 편입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인간 전문가가 다시 엑스퍼트 AI를 활용함으로써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AI도 더 똑똑해지고 인간이 새로운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확률을 높여가는 것을 저희의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난 4년간 엑사원을 여러 버전을 만들어 왔고 올해 7월 달에 엑사원 4.0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4.0 버전에는 약 14조 개 토큰, 그러니까 책으로 따지면 수억 건의 책을 이미 사전 학습한 모델이 만들어졌고요. 이 모델의 특징은 그냥 무작위로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한 모델이 아닙니다. 굉장히 인간이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그 학습하는 방법을 모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원에 감으로 인해서 석사, 박사까지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시면 점점 더 베이직한 난리지부터 점점 더 전문 난리지를 학습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학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LLM을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그냥 무작위로 데이터를 넣는 것보다 베이직한 데이터부터 어드밴스 데이터 그리고 엑스퍼트 데이터를 차근차근 넣는 것이 AI의 학습 효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발굴하고 됐고 여러 가지 새로운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와 이것들을 잘 접목을 시킴으로 인해서 도메인 전문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걸 판단을 했고 그를 통해서 사전 학습을 차근차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천만 개에서 2,500만 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여러 다방면에 있는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학습함으로 인해서 이 LLM이 드디어 인간 전문가를 여러 가지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준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달에 발표된 엑사원 4.0 같은 경우에는 32빌리언 파라미터 사이즈밖에 되지 않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딥식의 671빌리언짜리 파라미터 사이즈 모델보다 매스, 코딩 그리고 사이언티픽 날리지, 그러니까 GPQ의 다이아몬드라고 우리 흔히 불리는 벤치마킹 스코어에서 더 뛰어난 점수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파라미터 사이즈로도 이렇게 큰 모델을 이길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매스 코딩, 사이언티픽 날리지 영역이 추론 문제를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아오는 영역뿐만이 아니라 AI가 스스로 사고를 해서 멀티 스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추론 과정을 거쳐서 어떤 답을 얻었을 때 인간 전문가보다 훨씬 최소한 박사 이상급의 지능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파라메트릭 날리지, 자기가 암기한 정보 그리고 인스트럭션 팔로잉과 롱 컨텍스트, 장문이 주어지고 오픈북 테스트를 했을 때 그리고 암기했을 때도 사람 대비 훨씬 더 뛰어난 역량을 확보했고 그 외에도 구글의 젬마라든가 알리바바의 Q&A라든가 여러 가지 그 메타의 라마라든가 이런 오픈 소스 모델 대비 높은 성능을 확보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Artificial Analytic Intelligence 쪽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에서 40빌리언 사이 모델 중에 엑사원이 글로벌 탑 3에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었고요. 그리고 에폭 AI에서 매년 발표하고 스탠포드 AI 인덱스에서 리포트로 만들어서 매년 출간하는 저희 엑사원 3.5 모델이 작년에 처음으로
주목할 만한 모델로 한국 모델로 등록이 됐었고 올해는 이미 2개를 등록했고 연말까지 4개를 등록해서 글로벌 탑3 국가가 되는데 LG의 연구원이 큰 기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든 AI 모델을 도대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산업 현장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에 가면 도메인 전문가들이 되게 많고, LG 디스플레이는 최첨단 디스플레이 전문가가 많고, 에너지 솔루션에는 자동차, 배터리의 도메인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새로운 디스플레이나 배터리 상품을 개발을 할 때 새로 만들어진 설계도대로 공장에서 양산을 하거나 설계도대로 뭔가 만들어봤을 때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은 어디에서 기인했고 내가 어떤 조치사항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설계도를 수정한다든지 양산 방식을 수정하면 어떠한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찾아가는 트러블 슈팅이란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씩 걸리게 되는데요. 이 기간을 얼마나 단축시키고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고객한테 납기를 준수하고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단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트러블 슈팅 문서를 여러 선배 사원들이 수십 년 동안 차근차근 축적을 해옵니다. 그 축적된 문서를 그 도메인 전문가들이 검색을 해서 문서를 하나씩 열어보고 마치 우리가 구글 검색에다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자료를 키워드를 잘 넣어서 찾는 것처럼 도메인 전문가들도 똑같이 트러블 슈팅 문서 축적돼 있는 수십만 종의 문서를 키워드 검색을 잘 넣어서 거기 안에서 좋은 답을 찾아내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상상하실 수 있듯이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저희는 어드밴스드 RAG 기술들을 적용을 했고 AI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AI가 수없이 많은 문서 중에 이 사람이 맞닥뜨린 트러블 슈팅 환경과 유사한 사례의 다큐멘트를 찾아오고 거기 안에서 추론 과정을 거쳐서 이 맞닥뜨린 트러블 슈팅은 어떠한 원인에서 발생됐겠구나. 그리고 그 원인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 그 해결했을 때 기대 효과는 어떻겠다라는 걸 사람한테 다 알려주면 그 트러블 슈팅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렸던 멀티 스테이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미 고등 기술들을 많이 배웠지만 여기에 디스플레이의 종합 난리지나 에너지 솔루션, 자동차 전지 관련된 종합 난리지를 추가적으로 더 학습을 해서 도메인 시프트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는 흔히 further train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인스트럭션 팔로잉 과정에서 2,000만 개 이상의 인스트럭션을 다 학습하긴 했지만 디스플레이 전문가가 필요로 하는 원인, 대책, 그로 인한 기대 효과 이런 순서대로 잘 인스트럭션을 팔로잉 할 수 있게 추가적인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넣어준다든가 또는 전지 지식에 관련돼서 어떤 추론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는 그런 추론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데이터로 만들어서 넣어줘야지만 해당 부분의 이해를 더 잘하고 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추가적으로 제작해서 저 인스트럭션 튜닝 과정에 넣어서 특정 도메인에 스페시픽한 LLM 모델을 만들어서 디플로이에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개가 넘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디스플레이 도메인, 에너지 솔루션 도메인 이런 도메인에다가 하나씩 적용을 하는 역할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도메인 전문가가 도메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다시 그 LLM 모델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도메인 전문가가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겁니다. 이게 얼핏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도메인 전문가 중에 탑 5%, 3%의 최고 전문가를 빼서 그 사람들이 데이터를 만들어야지만 그 사람 수준에 뛰어넘는 도메인 전문 AI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 산업 현장에서 그런 최고 전문가들은 항상 제일 바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빼서 데이터를 만든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좀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계속 그런 도메인 전문가와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데이터를 계속 생성하는 AI를 만들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생성된 데이터를 평가하는 AI를 만들어서 이 둘 간의 이터레이션을 계속 돌면 그러면 생성하고 평가한 피드백을 다시 생성하는 애한테 주고 그럼 또 생성하고 또 평가하고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계속 주면 고품질의 도메인 전문 데이터가 만들어질 것이고 사람 전문가는 그거를 마지막에 이거는 괜찮다, 이건 괜찮지 않다, 괜찮지 않을 때는 왜 괜찮지 않다 피드백만 주는 걸로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서 1,300개가 아니라 13,000개의 데이터를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며칠 만에 다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1,300개 만들 때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씩 걸렸는데 13,000개를 만들 때는 불과 2, 3주 만에 다 만들어서 이 모델을 학습시켰더니 보시는 것처럼 정확도, 유창성 그리고 일관성 측면에서 획기적인 임프루먼트를 이뤘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도메인에 적용을 해서 새로운 도메인에 적용할 때는 저런 그 데이터 파운드리라고 불리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시스템을 써서 굉장히 스케일러빌리티를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이낸스 영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내에는 원재료의 가격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최종 소비자의 제품의 수요를 예측하고자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단 LG전자와 생활건강처럼 B2C 기업들은 만들고 있는 상품들이 도대체 얼마나 팔릴지를 예측을 해야 전체 서플라이 체인을 완전히 리노베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요. 에너지 솔루션이나 디스플레이나 또는 이노텍이나 이런 회사들은 원재료를 조 단위로 수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리튬을 엄청나게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계열로 예측하는 것이 과거엔 되게 어려웠는데 딥러닝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졌고 LG가 3년 전부터 꾸준히 이 연구에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계열 예측 문제를 푸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시계열로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서로 정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이슈 때문에 저희가 2년 전에 그러지 말고 우리 기술들을 좀 먼저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계열 데이터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인가라고 곰곰이 봤더니 금융시장에 그게 가장 많은 겁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우리가 M5 컴피티션이라 해서 글로벌리 그런 시계열 예측을 하는 경진대회가 있고 LG AI 연구원이 거기 참여해서 글로벌 3등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근데 M5 컴피티션에서 나왔던 게 주가를 예측하는 모형이었고 그 모형을 다시 상용화를 좀 시켜보자고 해서 국내에 있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와 손을 잡고 LG가 만든 AI ETF 상품,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에 100개를 매달 골라서 주식 포트폴리오를 바꿔서 하나의 주식처럼 상장하는 상품으로 만들어서 현재 뉴욕 증권거래소에 재작년 11월 7일에 상장을 했습니다. 지금 2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LQA로 검색해 보시면 S&P 500보다 지난 2년간 누적 수익률이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개입이 하나도 없고 AI가 모든 주가를 예측하고 모든 위험을 판단하고 모든 포트폴리오 구성을 사람의 도움 개입 하나도 없이 모두 AI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할 때 AI가 그러면 S&P 500보다 왜 더 잘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전통적인 시계열 예측 문제는 과거의 시계열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주로 합니다.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저희가 한 특별한 차별점은 LLM 모델을 거기다 인게이지를 해서 LLM 모델이 리얼타임으로 뉴스 정보를 이해하고 증권가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이해하고 각 기업이 발행하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도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흰색 점선이 어느 기업의 실제 주가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녹색 실선이 그 LLM이 없을 때 예측하는 모델이고 파란색 실선이 LLM이 인게이지를 했을 때 예측하고 있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녹색 실선은 굉장히 플럭추에이션이 많은 반면에 파란색 실선은 굉장히 실제 주가를 많이 따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LLM이 뉴스 정보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나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잘 이해할 경우 정확도가 훨씬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LLM이 들어가 있는 장점이 뭐냐 하면 왜 내가 그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몇 % 정도 반영했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투자 전문가가 이 내용을 보고 AI가 이렇게 해서 자기 포트폴리오를 얼마만큼 해서 얼마만큼 바꿨구나. 플러스 전체 매크로 환경은 어떻고 그 인더스트리 환경은 어떻고 그 섹터 환경은 어떻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을 다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 발 더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LQA를 금융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넘어서 그러면 인베스트먼트 뱅크도 있고 헤지펀드도 있고 글로벌리 투자기관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퀀트 기반이라고 해서 수학적 통계적 모델링 방법 기법들을 활용해서 서로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Financial Forecasting Agent를 LLM으로 좀 만들어보자.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시계열을 예측하는 모델들을 도구로 쓰고 그 다음에 Financial Report나 Financial Statement나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뉴스를 이해하는 에이전트를 별도로 두고 에이전트 간에 통신을 해가면서 마스터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를 호출하기도 하고 또 마스터 에이전트가 여러 시계열 예측 도구를 불러 써가면서 얘가 시장에서 각 회사들이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가질 것인가를 예측하게 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게 하는 상품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게 보이시는 바와 같은데 저 마스터 스코어라는 게
좌상단에 보이실 텐데 저 마스터 스코어가 50점 이상이면 앞으로 전망이 매우 좋다. 50점 이하면 전망이 좋지 않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AI가 다 기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런던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5천 개 넘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AI가 매일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증권가의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포춘 500대 기업에 올라와 있는 기업들은 뭐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저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천 개 넘는 기업, 라지캡뿐만이 아니라 미드캡, 스몰캡, 나노캡, 마이크로캡까지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하면서 매일 저렇게 기업의 전망을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파이낸셜 포캐스팅 에이전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도 매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5천 개 기업 대상으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저 데이터를 올해 9월 17일 날 런던 증권거래소에 저희가 같이 손을 잡고 상품화에 성공을 했고 런던 증권거래소에 44,000개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현재 저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모든 인베스트먼트 뱅크나 헤지펀드나 그리고 증권사들은 저 내용을 참조해서 어떠한 주식에 얼마만큼 어떻게 투자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조도구로 충분히 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넘어서 일반 기업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거래하는 거래선, 나의 부품 서플라이 업체들이 얼마나 미래 전망이 좋은지를 참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약 영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약 영역에서는 머티리얼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신약을 발굴하는 부분하고 신약을 임상 시험을 하는 부분, 두 가지 부분의 큰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임상 시험에서 AI가 도대체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이 만들어지면 어떤 임상 환자한테 그 신약 후보 물질을 투입할 것인가라는 의사결정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에서 10년 정도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듭니다. 근데 임상 단계에서 어떤 임상 환자한테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특히 항암 같은 분야는 우리가 흔히 암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은 우리 몸속에 특정 단백질이 과다 발현되거나 아니면 그 단백질이 발현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 돌연변이 때문에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돌연변이 단백질을 미리 파악하고 체외에서 그 단백질에 잘 달라붙는 단백질을 설계한 다음에 그 뒤에 약물을 달아서 몸속에 침투를 시키면 그 단백질이 돌아다니다가 돌연변이 단백질이 달라붙어서 약물만 암세포로 주입하는 타겟 항암제가 3세대 항암제로서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한테 주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돌연변이 단백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기 때문에 있는 임상 환자한테를 잘 골라서 그 약물을 주입하는 것이 임상을 성공적으로 이끄냐 실패로 이끄냐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겠습니다. 알파폴드 3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 알파폴드 3가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런 단백질들의 구조를 잘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달라붙는 단백질을 잘 설계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환자 안에 특정 돌연변이 단백질이나 특정 단백질이 과단 발현되어 있을 것이냐를 AI가 예측할 수 있다면 수없이 많은 임상 환자 중에 필요한 환자한테만 딱 골라서 퍼스널라이즈드 타겟 항암제를 투입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연구를 지난 3년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모델이 하는 역할은 암 환자로부터 조직에서 샘플을 끄집어내고 그 샘플을 잘라서 그 샘플을 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병리 이미지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샘플의 일부를 DNA 시퀀싱하는 조직으로 보내면 DNA를 시퀀싱해서 어떠한 단백질이 과다 발현됐는지 돌연변이가 있는지를 시퀀싱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데이터를 페어로 멀티모달로 계속 학습을 한 다음에 이 사람한테 특정 유전자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를 예측하게 만드는 AI를 꾸준히 만들어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X축의 파라미터 사이즈가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LG가 글로벌 탑 수준의 AI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뭐 다른 하버드 대학병원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저희가 세계 1등을 최근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측편에 보이시는 것처럼 LUAD가 예를 들면 폐암의 한 종류인데요. 그 폐암 중에 EGFR이라는 특정 단백질의 변이가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예측하는 예측력에 있어서 85% 이상의 예측력을 확보했고 그러면 그 환자한테 유전자 시퀀싱 없이 그냥 병리 이미지만 넣어주면 그 특정 단백질의 과다 발현이나 유전적인
그 뮤테이션이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AI가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고 있는 그 히트맵 중에 하나인데요. 왼쪽 편에 보이신 것이 실제 암 환자로부터 꺼낸 조직의 안에서 특정 영역에 단백질이 얼마나 많이 발현되어 있냐 또는 뮤테이션이 많으냐를 AI가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인간 병리사가 이 내용을 보고 이 환자는 어떤 암 조직의 어느 영역에서 얼마만큼의 과다 발현이 일어났는지, 단백질 뮤테이션이 많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나는 EGFR이라는 유전자 말고 다른 걸 보고 싶다 하고 그러면 스위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히트맵을 보여주고, 오른쪽 편에 보이시는 게 이게 암세포에서 많이 일어난 건지, 면역세포인 건지, 일반 세포인 건지, 뭐 지방덩어리인지 이런 것들을 또 다 구분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암세포에서 이게 많이 발현돼 있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AI 연구원은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병리 이미지라는 건 인간의 암 조직에서 특정 영역을 떼내가지고 그거를 현미경 사진으로 찍은 건데, 요즘은 이게 더 발전을 해서 특정 조직에서 찍는 게 아니라 세포 하나 안에서 세포막과 세포질 그리고 핵을 구분을 해서 어느 영역에서 특정 단백질이 과다 발현되는지 돌연변이가 많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세포 표면 바깥에서 특정 뮤테이션이 많이 일어나면 그 약물을 달아서 보냈을 때 그 단백질이 더 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중까지도 다 계산하고 또 어느 영역에서 셀 레벨, 그러니까 세포 레벨에서 더 잘 이해하는 AI 모델들을 미국에 있는 밴더빌트 병원이라든가 피츠버그 메디컬 센터라든가 이렇게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LG 생명과학의 항암제를 개발하고, 그리고 글로벌 거대 제약사와 이런 항암제 개발에 특히 임상 분야에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LG가 하고 있는 금융, 제조, 제약 영역에서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